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는 1대1로 개인 그런 집 주인분하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뉴스테이. 그러니까 옛날 명칭은 뉴스테이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간 임대, 뉴스테이, 뉴스테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 월세를 살 바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뉴스테이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테이가 있다. 근데 혹시 오늘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전세나 월세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뉴스테이, 그러니까 민간임대 아파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확한 명칭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 이거는 뭐냐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뉴스테이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공공성도 강화하고 민간임대 주택 정책으로서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민간임대 주택, 예를 들어서 뭐 힐스테이트, 뭐 푸르지오 혹은 롯데캐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임대 그런 아파트명, 롯데캐슬, 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이렇게 그대로 가면서 아파트 단지 내가 다 민간임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 LH랑 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법이 시행됐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특징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첫 번째로 신축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세 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통 뭐 구축부터 신축부터 다양히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비싸겠죠, 보증금하고. 근데 구축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데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민가임대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신축 혹은 준신축입니다. 신축 아니면 준신축인데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소형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평수까지 존재합니다. 뭐 30평대, 40평대, 20평대, 30평대, 이런 식으로 평수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민간 아파트 브랜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뭐, 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뭐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계룡 리슈빌,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브랜드명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최대 8년에서 10년 거주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뭐 20년 뭐 이렇게 길게 빼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들어가면 8년에서 10년 정도는 준공후 8년에서 10년은 거주 보장이 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다 다르긴 한데 뭐 2.5%, 2년마다 2.5%를 있고 최대 요즘 5%잖아요. 5% 무조건 밑으로 다운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하고 월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세는 80이나 90 정도로 이런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대단지 브랜드, 뭐 소형 브랜드라고 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분명히 보증금하고 월세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 주택 유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뭐 써가지고 뭐 청약통장이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 유무, 내가 주택이 있든 없든 그거 갖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퇴실하기 3개월 전에 미리 공지만 하면 이사 날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거 있어요. 기업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하는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돈을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뭐 이사를 했어, 이쪽 이사를 했어, 그럼 돈을 지어줍니다. 이쪽에서 돈을 지어줍니다. 돈을 지어주기 때문에 뭐 이사하거나 그런 점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인 집주인 눈치를 안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처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형이잖아요. 기업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대1로 하는 그런 전세 월세가 아닙니다. 전세 월세가 아니고 기업형이다 보니까 그냥 막말로 내 집처럼 생활한다는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가장 큰 장점 같고, 어쨌든 이 정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 단지가 아파트가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민간 임대. 그러니까 브랜드는 뭐 완전히 민간 브랜드를 쓰는데 전체 단지 아파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뭐 분양이고 어떤 동은 뭐 임대야, 어떤 동은 이쪽은 임대야. 그러면은 여기는 임대고 여기는 만약에 분양이면은 솔직히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차별성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 전체 단지가 아파트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세가 내게 되면 그건 현금영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현금영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준공후 뭐 8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8년이라고 칠게요. 근데 준공후 8년 동안 임대를 사업자를 내고 기업형 민간 임대 주택에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그게 이제 분양을 나중에 분양전을 할 수 있거든요. 분양전을 하는데 분양에 대한 우선권은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권은 당연히 명시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뉴스테이 민간임대가 해서 분양권은 아직 도래한 적은 없어요. 도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뭐 분양권을 어떻게 지금 사시는 분한테 분양권을 줄지, 그 다음에 아예 안 줄지는, 원래는 안 준다고 돼 있어요. 우선권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약 800세대가 있다. 800세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일반 분양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반 분양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짜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일부는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주인분하고 지금 실제 거주하신 분하고 협의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800세대면은 뭐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런 집이 만약에 한 300세대가 있어. 그러면 됐고, 나머지 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일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선 분양권이 없다 치면, 그때 당시 이제 인기도에 따라, 선호도에, 관심도에 따라 만약에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이제 우선권을 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엄청난 불장이고 상승장이면 진짜 말 그대로 우선권 없이 그냥 하나하나 다 그냥 일반적인 분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다. 저는 이거는 그때 봐서 임대 종료 후 그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그래서 그때가 만약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만약에 분양할 당시에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우선권이 없는 거죠. 우선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너무 좋다, 그럼 우선권 안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점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다. 그런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임대 활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활용법. 어떤 분이 민간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제일 좋은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막혔어요. 대출이 막혔다고요. 대출이 막혔으면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은 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추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투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투트랙. 어떤 식으로 투트랙을 가냐면, 실거주는 최대 만족을 하는 거죠. 실거주는 뭐죠? 뉴스테이.
뉴스테이로 실거주 최대 만족을 하면서 투자는 상급지로. 그러니까 완전히 실거주하고 투자를 투트랙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실거주는 말 그대로 내가 실거주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그런 민간인대로 최대한 뽑아내면서 내가 최대한 만족을 하면서, 투자는 실거주 투자는 완전히 그런 아파트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내가 돈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뽑아내서 상급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임대 보증금이 그렇게 일반적인 전세보다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금을 어쨌든 민간임대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그걸 아꼈던 보증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수투자자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차피 기본적으로 8년 정도 살잖아요. 8년 정도 사니까 이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신축이니까. 그리고 이 정도 월세라든지 다수투자 하신 분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딱.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 갖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이 100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대출을 받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확장에 대출을 받는 거를 더 원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집에다가 돈을 깔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집에다가 내가 현찰을 돈에 깔고 있기 싫고, 이 돈 자체가 사업 확장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말이죠. 이 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현금 부족이 매월 있습니다. 매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돈을 최대한 쓰실 거다. 그리고 경영 자금을 쓰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실거주를 이쪽에 하면서 최대한 만족을 하면서 이 사업 확장으로 가실 확률이 높다. 사업자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면은 이제 입주 날짜가 있잖아요. 입주 날짜하고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집하고 날짜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뭐가 좀 꼬였어.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일정이 조율이 정말 필요할 때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단기 임대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계약서는 2년을 쓰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빼줄 수 있다. 미리 빼줄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집집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나, 제가 말한 걸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단기 임대로도 가능하다. 중간에 붕 뜨는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뉴스테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잠깐에 붕 떠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사기도 해요. 사실 아파트 기다리고 내가 집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살 수도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세 분들이 많이 사신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세 번째는 이사 날짜 조율이 필요할 때 단기 임대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쓴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전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뉴스테이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거든요. 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르셨다면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 생각보다 주변에 민간임대 아파트들이 많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게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실거주 활동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죠. 기업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영상 좀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찍는 에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